근데 여러분들 파이널 책 이름이 홀리스틱 리뷰입니다. 홀리스틱 총체적으로 복습하시라고. 일단은 여러분 30번부터 보시면 되죠. 30번부터 공부 문제 먼저 보시다. 진도 많이 나갔지, 그죠? 하나 더 썼네. 졸려? 그리고 해설지 브랜치스를 해설지 안 받은 사람 휴지 빼고 없어? 너 일단 끝나고 가다가 볼게. 30번부터 볼게요. 1번 when이네. 이거 뭐냐면 when을 풀라고 했는데 니네가 잘 보면 뭐가 없냐면 선행사가 없어. 관계부사로 풀라고 했잖아요. 그죠? when이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도 있거든요. 그럼 접속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조금 독특한 문제인데 자, the most dramatic and significant context between civilizations 문명 사이에서의 극적이고 중요한 컨텍스트 접촉이 있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 있다예요, 있다.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people from one civilization conquered. 그래서 동사가 지금 두 개죠. 접속사 오면 되겠네.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죠? 2번 대명사 문제죠. 대명사는 해석해서 앞에서 명사 찾으면 된다고 했죠. 이러한 context는 normally were not only violent but brief and they는 context 가리키는 거죠. 복수이고 they네요.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3번 sustained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건 분사 수식 문제로 푸시면 되겠죠. 자, 누구 꾸며주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Beginning in the 7th century AD, relatively sustained and at times intense intercivilizational context. 그래서 얘는 지금 컨텍스트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접촉이 유지가 돼야겠죠. 서스테이닝이라고 하면 컨텍스트가 유지시키고 다닌다는 미친 듯이 되죠. 이거는 서스테이닝이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4번은 딱 봐도 동사냐 준동사냐 문제로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While India and China, for instance, were on occasion invaded and subjected by other peoples. while 접속사죠. 차이나 접속사면 동사 몇 개? 그렇죠. 그래서 India and China가 were 동사 여기 있죠. 근데 both civilizations having extensive times of warring states within their own civilization as well. 동사가 여기 뒤로 하나도 없죠. 여기 동사 자리여야 되죠. 그래서 4번 탈락. 그래서 S 붙었고 기본적으로 시제가 과거니까 이건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헤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5번 didn의 대동사 문제죠. 대동사도 대명사 문제와 똑같이 앞에서 가리키는 동사 해석해서 찾으라고 했어요. 자, similarly, the Greeks fought to catch each other and traded with each other far more often than they did. fought랑 traded죠. 그래서 요거 싹 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 같고 그리고 주어가 they니까 did 하면 되겠죠. 맞네요. 대동사 문제는 늘 얘기해요. 시제랑 수일치 조심하시라고요. 알겠죠? 누구 가리키는지만 찾는 데서 끝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답은 4번 하시면 되죠. 31번. (1번) 한 사람 아니면 1번 모르겠는 사람. 그죠? 1번 모르겠지. 자, 1번은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문제예요. 확실히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원 문제죠. 평가원은요 어떤 문제 해석해서 풀게 유도합니다. suspect가 의심하는 거잖아. on이니까 의심을 안 하는 상태겠네. unsuspecting이니까 그걸 수식을 받는 애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고 unsuspected면 수동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의심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겠지.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냐 의심을 받고 있냐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분사니까 그 수식 대상이 누군지를 일단 찾아야겠죠. 자, these thieving bees, thieve가 훔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훔치는 벌들은요 sneak into, 몰래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the nest, 둥지에 of unsuspecting normal bees. 얘 수식해주네. 그래서 일반적인 bees랑
thieving bees랑 대립되죠. 몰래 들어가는 놈이랑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벌이랑 좀 잘 보시면 normal bees는 얘네가 들어온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들어와서 알라고 튀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야 되지. 누가? normal bees가. 여기다 니네 unsuspected라고 되면은 쟤네가 얘네 의심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얘네가 얘네를 의심해야지. 얘네가 원래 훔쳐서 들어오는 건데. 그죠? 맞습니다. 1번이 어려웠던 사람은 내가 늘 얘기하죠. 문법 문제는 해석해서 푸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석해서 적재성 판단하셔야 돼요. 자, it's라고 했네요. 대명사죠. 이것도 해석하셔야죠. When the egg of the thief hatches, 그래서 그 훔친 애의 알이 부화하면 it, 그것은 죽인데 it은 당연히 누구야? thief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도둑놈을 시키는 호스트, 거기에 원래 눌러 살고 있는 애 offspring, 후손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걸 먹어버리는데 얘네 주려고 했던 플랜을 지가 먹는데요. 그래서 그게 원래 뭐 하려고 그것의 victim, 희생자, 그것의 희생자는 호스트죠. 근데 그것은 누구야? thief죠. 이렇게 푸셔야죠. 알겠지?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thief를 가리키는 거니까 맞죠. 3번 앞에 엔드 있네. 의미적复사죠. 친구 찾아주시면 되죠. 자, 이것도 해석 문제네요. 자, sometimes called brood parasites. brood parasites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bees는 also referred to as cuckoo bees. 이 bees가 얘네 얘기한 거예요. thief. 그죠? 그래서 cuckoo bee라고도 불려요. 왜냐면 they are similar to cuckoo birds, which 콤마하고 관계사네 계속적용법이죠. cuckoo birds가 선행사예요. 얘네가 알을 낳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남겨요. it은 당연히 egg 얘기하는 거죠. 알을 남의 둥지에서 낳고 그걸 거기다 버리고 온대.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얘 보고 키우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래서 leave 냅둔다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lay였으니까 왜 복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leave가 아니라 leave라고 했어요. 다 3번입니다. 자, 31번 정도는 너네가 자유자재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수능에서 난이도 어렵게 안 나오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정도는 쉽게 푸셔야 돼요. 테크니컬이니까 형용사냐 부사냐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명사 꾸며주는지 아닌지만 보면 될 텐데 They are more technically called. called 부사 꾸며주네? 그러면 부사 써야죠. 맞네요. 자, 5번은 붙잡고 낸 문제죠. 관계대명사 문제.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사네요. 그럼 얘 주격이죠. 그럼 맞다고 하면 되죠. 끝. 32번. 이제 늦게 했어 어제? 커피를 마셨어? 자, that 했는데 지금 1550을 선행사 잡자니 뒤에가 좀 골 때릴 것 같고 이걸 명사절로 일단 접근해 볼게요. 눈앞에 명시된 명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로 꾸역꾸역 풀기보다 그냥 접속사 대신에 지금 명사절인지 확인하는 게 더 빠르겠죠? An Italian printer calculated. calculate가 채연아 무슨 뜻? 네? calculate 계산하다 자타 타 없네? 자 이거 버리고 여기에 목적어 있지 그치? 일단 목적어 자리가 명사절 타당하죠. 그럼 뒤에 절의 구성만 보시면 되죠. 왜? 관계되면서 와실 수도 있잖아 그치? To send 아니나 될까 what으로 유도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해놓은 거 봐 지금 그치? To send a load of books from Rome to Lyon. 요게 주어 would cost 요게 동사 타동사니까 18 scudi 목적어 요 by land compare with 4 by sea 요건 다 버리고 주목부 다 있죠? 완전하네요. 끝. 점점 14자리 맞네.
여기 꼬라지 마. want to send로 읽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치? 조심하세요. 자, 2번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2번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로 푸셔도 돼요. 아니면 동사자리라고 푸신 분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저거 동사자리거든요. 근데 디벨롭이 발전시키다도 있는데 발전하다도 있어요. 알겠죠? 꼭 저렇게 동사자리 묻는 건 자동사 갖고 장난친다니까. 동사처럼 안 생긴 것처럼 보게 하려고. 잘 보세요. Letters were normally carried over land by the system of transporting letters and newspapers as well as people by canal boats.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버스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죠. A system 얘가 주어예요. 쭉 다 그냥 필요 없는 거고 여기가 동사거든요. 만약에 developed 발전되었다라고 하려면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비동사 그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쟤는 그냥 자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알아서 발전했다는 뜻이야. 더치 공화국 네덜란드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즉 분사가 아니라 동사절이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풀 때 이건 뭐지 싶었을 텐데 이건 사실 무슨 문제였냐면요. 무엇인지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s. 스피드가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1시간에 4마일 정도를 가는 속도였대요. 그죠? 그래놓고 지금 slow라고 했거든요.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 이건 그냥 버리고요. 수식하는 거니까. 동사가 나왔죠? 접속사가 없네? 그럼 접속사 없이 보어를 끌고 왔다는 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는 거야? 빙이 생략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분사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B 뒤에 형용사 오는 거 맞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보시면 좋고요. 앞에 thus 갖고 장난친 거 봐. 이거 분사 구문이잖아. 그러면은 동사 있는데 접속사 없기만 하면 되죠? 그치? thus가 접속사로 알고 있는 애들 많더라. 이거 부사다. 연결부사예요. 자,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was regular. 자, 동사 여기 있죠? Frequent and cheap and allowed. 동사 두 개네. Communication not only between Amsterdam and the smaller town, but also between one small town and another. Thus, 라고 하고 접속사 없죠? 그러면 동사 나올 때 요거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준동사로 써야겠네. 이 현재 분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건 여기 목적어죠? 그럼 타동사니까 능동으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맞죠? 메시지스인데 월이네. 이거 딱 봐도 꼬라지가 수일치죠? 메시지스가 아니라 링크죠? 그러면은 단순해 링크니까 월이 아니라 was라고 하면 되죠. 왜 더워? 문 잠깐 열까? 니네 좀 더우면? 잠깐 열었다 닫을게요. 33번. 그래서 아프면 안 돼. 알겠지? 오늘부터 아픈 건 그냥 니네 잘못이야. 그리고 효린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하고. 또 11월부터 풀렸다고 야호하고 저 심야 카페 가서 괜히 갔다가 확진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집에서 해. 독서실에서 하시고. 알겠죠? 1번 children에 있네. 쉐일치죠? 주어가 원인이 is가 맞겠죠? 끝. 2번 또 나왔어. 제기네요. 다 지겨울 건데. 자, in addition, 게다가 children at play often take on other roles pretending to be Principal Walsh. 자, 준동사죠? or Josh's mom happily forcing. 자, 준동사 또 나왔네. 그리고 기꺼이 나를 압박하는 자기 스스로를. 애들이 이런 척하고 폴스한다고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를 imagine 생각해보도록. 주변 문맥상 봤을 때 themselves가 children이 돼야 맞겠죠? 이거 맞다고 하시면 돼요. 3번
부사냐 문제죠. Unfortunately, free play is becoming rare. Boston College research professor Peter Gray has documented a continuous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 극적인 decline이라고 하면 되겠죠. 형용사 꾸며주니까 비서가 와야겠지. 맞네요. 자, 4번. damaged. 한분이냐 과분이냐고 봅시다. 데미징 하면 손해를 입히는 거고 damage드라고 하면 손해를 받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 수식 대상을 찾읍시다. The effects 결과 효과는 has been especially damaged. 그럼 여기다 damage드라 해버리면 의미상의조가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과가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잘못은 뭐라 돼 있어 이거? empathy로라고 돼 있지. 그러면 damage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돼? empathy로 가야죠. 이 효과가, 이 결과가 empathy에 영향을 끼쳐서 즉 손해를 입혔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damaged가 아니라 damaging이라고 해야죠. 4번 탈락. 관계대명사. 자, 마무리는 관계대명사 와서로 하네요. 작년 수능에 관계대명사 와셨으니까 올해는 아니겠지? 설마 나오겠어? He concludes that a decline of empathy and a rise in narcissism are 자, exactly what? 자, 명사절이 맞죠? 그럼 와도 되죠? 그럼 뒤에 보면 we would expect to see 타동사죠. 뭐뭐를 바라보다. 근데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격까지 지가 다 해먹고 있네. 5번 맞죠? 어때요? 1번부터 33번까지 왔는데 나온 놈 또 나오고 나온 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맨날 나오고 그죠? 딱 5개년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더 안 나와요. 알겠죠? 니네 1번부터 33번만 충분히 다 풀 줄 알아도 수능 때 어법 무조건 다 맞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난도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너무 어렵다, 빡세다 느껴지면 차라리 그거 풀지 마시고 1번부터 33번 내가 이번 튜토리얼에 주는 파이널 교재에서 그것만 푸세요. 근데 풀 때 그냥 느낌으로 풀지 말라 그랬어. 근거를 대가면서 풀어야 돼. 알겠지? 이게 전략파야. 이거 안 하면 니네 긴장한다고. 아까 효린이가 얘기한 게 쟤만 그런 게 아니라 니네도 똑같잖아. 왜 2등급 맞던 애가 4등급 맞냐면요, 모의고사랑 수능이 주는 중압감이 급이 다르니까 그러지. 수능을 니네가 신격하고 신성할 거 아니야. 이 시험 되게 중요하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이 재수하면 안 그럴 것 같지? 재수하면 더 떨려. 왜? 실패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다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장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지? 라는 해안을 주거든. 그래서 망했던 공부와 반대되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랑 재수 때를 비교해보면 고3 때는 맹목적으로 EBS 문제 풀고 있고 맹목적으로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는데 재수 때는 제가 뭐가 달랐냐면 맹목이라는 단어를 제 공부에서 지웠어요.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걸 집요하게 팠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차이점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재수를 했을 때 이점은 뭐냐면 한 번 더 한다는 것, 즉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고3은 N수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재수생이 또 반대로 갖는 그러니까 명이 있으면 암이 있겠죠.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실패를 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들 잡아먹거든요. 이러면 재수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긴장된다며. 그럼 긴장을 안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그냥 풀잖아. 생각을 안 하고.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 또 똑같이 나오는 거 니네 아까 봤어 안 봤어? 제기대명사 처음 봐? 지금 33번?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에 하나라도 새로운 게 있냐고. 근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대부분. 그지? 그런데 너네가 그냥 푸니까 긴장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국영수에 전략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마다 전략을 설계하기가 굉장히 좋은 데가 많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문학과 화작인데 화작 개인적으로 니네 전략 세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쵸? 그래서 원매 화작을 전략화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문학을 전략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매 화작 전략화하려면 다 갈아엎어야 될걸? 그거 하지 마시고 문학을 전략화하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 10월 모의고사 때 내가 얘기해줬던 거. 보기를 보자마자 너네가 동선을 어떻게 취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지문을 풀어야 하며 지문을 읽을 때 너네가 어떤 생각들을 바로바로 떠올려야 되는지 이런 게 다 프로세스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수학은 전략이랄 것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거는 4점짜리 제대로 풀 수 있는 역량 기를 때까지 4점짜리 푸시면 될 것 같고 영어는 전략이 문법, 그 다음에 기본형 플러스. 알겠죠? 거기만 잘 건드세요. 이해됐죠? 2등급 맞고 싶죠? 2등급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1등급은 안 되는데 2등급까지는 이렇게 해도 돼. 1등급 못 배운 사람 1등급 못 배운 사람은 이거 하지 마. 자 일단은 듣기를 풀 거 아니야. 그럼 37점을 확보했겠죠. 그리고 기본 유형까지 확보하면 57까지가 확보가 될 거예요. 이건 맞죠? 그리고 니네가 기본 유형 플러스까지 다 맞으면 70점이 나오거든. 근데 니네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포함이야. 3쪽이 안 읽힐 거야 처음에. 어디가 안 읽히냐면 니네 그냥 18, 19, 20도 후덜덜덜 하면서 풀었는데 21 딱 넘어오자마자 갑자기 심호흡 한번 크게 해야 돼요. 여기 넷 중에 하나 3점일 거니까. 그럼 니네가 21번으로 시작하는 묘지로 시작하는 어쨌든 안 읽힐 거야 3쪽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전략을 알려줬잖아. 독해할 때 첫 번째 전략이 뭐야? 이 전략이 안 되는 거잖아. 뭐야? 전략 가르쳐줬잖아. 먼저 풀려고. 땡. 뭐야? 기선제압이라고요. 안 되면 버리라니까. 누가 그거 풀지 말래? 니네 기선제압 안 되는데 어거지로 낑겨서 풀었을 때 정답률 봐봐. 높나 낮나? 기선제압이라는 좋은 훌륭한 전략과 도구를 놔두고 왜 거기서 맞고 있냐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영어 영역을 어렵게 하는 건 딱 하나니까 이질감. 니네가 근데 이질감을 느껴놓고 그거 교수님의 원하는 그 덫에 니네가 낚여놓고 왜 더 꾸역꾸역 들어가냐고. 풀지도 못할 건데 3쪽을 다 맞으라고 했지. 3쪽에서 멍청하게 풀라고 했어 내가? 3쪽을 한 번에 풀어야만 다 맞는 거야? 아니야. 기선제압이 안 됐으면요 나중에 돌아오셔야 돼요. 니네가 왜 영어가 두렵냐면 국어랑 영어가 갖는 일단 첫 번째 시간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압박에서 너네가 부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중압감은 뭐냐면 뒤에가 아직 안 풀렸을 때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차라리 안 풀렸으면 넘어가 그냥. 이해됐어? 괜히 안 되는 거 부여잡지 말고 3쪽 안 되는 거 빨리 바로 다 별표 이따시만큼 크게 치고 넘어가. 알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간 다음에 바로 29번으로 가세요. 누구 기다려? 문법 있잖아. 문법 시원하게 풀고 30번 풀고 쭉 가. 빈칸 추론 가는데 기선제압 안 되면 버려. 아니면 빈칸 추론을 버려 그냥. 그래서 지금 2등급 받고 싶으신 분은요 여기만 해도 지금 70점이거든? 빈칸 추론이랑 순서별 문장사를 버리세요 그냥. 그거 다 버리면 몇 점이야? 80점이야. 차라리 그거 다 버리고 나머지를 취해. 그래도 2등급 나오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 전략으로 가서 빈칸충 문장삽입 순서별 일단 다 버려버리고 일단 니네가 매니징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다 풀어. 그리고 기선제압 안 되면 버리고 넘어가. 알겠어? 그거 연습하세요. 이해됐죠? 그래서 너네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수능 때. 이해됐어요? 안 되면 빨리빨리 팍팍팍팍 넘어가. 국어도 부여잡지 마. 문학 니네 한 번에 판단 안 되면 니네 잘못한 거야. 공부 잘못한 거라고. 특히 고전시가 고전소설 여기 판단력이 한 번에 안 선다. 공부 잘못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학은 거기가 바로 판단력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읽으라 그랬잖아. 해 안 해? EBS 안 하지? 너 망해 그러면. 해 안 해?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시가 작품 내가 10번씩 보라고 그랬잖아. 했어요? 오케이. 했어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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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할거 안 했다고 했어? 했어? 효진이는? 할거 안 해? 너 그거 아니지? 오케이 그럼 효진 했어 두 분요 빨리 하세요 아시겠죠? 니네 다음 달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10번씩 다 읽었지? 그리고 고전소설은요 읽지 마세요 고전소설은 읽지 마시고요 답지 보시면 해설지에 요약 있어요 그거 외우세요 그거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니네가 외우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할 텐데 그놈이 그놈이야 그거를 간파하시면 이제 성공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해설을 보기도 전에 제목 보자마자 이거 스토리 대충 이러겠는데? 라고 감이 오시면 여러분 공부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머릿속에 고전에 대한 DB를 빨리 구축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랑 현대소설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다양한 패턴 속에서 고정된 패턴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훈련하셔야 돼요 수미상관인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에서 수미상관을 찾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보여줬던 그 문제 10초에 풀 수 있는 거 그런 역량 그래서 현대시와 현대소설은 패턴화와 전략화가 분명히 필수입니다 알겠죠?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문법 푼 것처럼 풀어야 돼요 현대시랑 현대소설 알겠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홀리스틱 리뷰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질문 더 없죠? 점심 시간에 문법 개념 이거를 다시 볼까요? 아니면 유튜브형 질문 다시 볼까요? 본인이 문법이 약하다고 하면 문법을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제일 약한 거 보시면 돼요 석탄은 아 어렵다 너는 영어 봐 너는 영어 봐 문법이요? 아니면 지문 문법이 약하면 문법 보시고 둘다 개인적으로는 지문을 추천합니다 문법은 그 전에 끝내야죠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영어 전에 니네 밥을 1시간 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때 밥이 넘어가? 끝나고 먹어 끝나고 그 전에 그냥 가볍게 먹는 거야 또 멍청하게 또 물 잔뜩 싸가지고 또 들이붓지 말고 그럼 안돼 적어도 들이부을 거면 4교시에 들이부으세요 아시겠죠? 영어 시험 보는데 영어 듣기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 갑자기 신호와 누구 탓할 건데 니네가 잘못했잖아 니네가 물 마셨잖아 그러니까 그날 뭐 건강 얼마나 영양분 챙긴다고 대단한 거 싸가지 말고 과일 챙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과일 이런 거는 비추고요 수분도 보충되기 때문에 얘네 화장실 가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 그날 그냥 물을 마시지 마 3교시 전까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 또 뭐 스트레스 푼다고 닭발 이런 거 싸가는 미친놈은 없을 거고 그냥 마일드하게 간단하게 가벼운 거 싸가시고 많이 싸가지도 마시고 삼척밥상 이런 거 싸가 그거 다 먹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드시고 국 종류는 그냥 가볍게 된장국이나 이런 거 싸가지고 또 바보같이 미역국 가져가지 말고 그치?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요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게 스니커즈 같은 스낵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자유시간 이런 거 몇 개 정도 챙겨가는 거 좀 추천드려요 그런 거 좀 가져가시고요 저 방한 대책 이번에 올해 라니냐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니네 수능 때 겁나 추울 거거든 아마 한파 수능일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한 대책도 잘 꾸려가시고요 그래서 무탈하게 시험 보시기 바라며 제발 핸드폰 제발 좀 가져가지 말겠지 가져갈 거야? 왜? 내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가져가야 돼 근데 또 내일은 귀찮을 텐데 그거 근데 그 끝나고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끝나고 기다리는 시간? 무슨 뭘 기다려? 대기하는 시간 뭔 대기? 아까 수능 다 끝나고 한 번보다 천천히 나가잖아요 그 시간이 진짜 길어가지고 그래? 그게 긴가? 나 기억이 안 나. 20분 30분 걸려요 근데 핸드폰 없으면 진짜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핸드폰 안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글과 부스럼을 만들지 마. 그 부정행위 사례 내가 알려줬잖아. 안 냈어. 안 내고 그냥 핸드폰 안에다 넣어놔도 돼. 안 걸려. 근데 옆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다 여기도 올렸네. 그래서 잡혀가네 있었잖아. 알겠지? 그냥 깝치지 말고 뭐 그날 니네가 영어 듣기 들을 거야? 아니잖아. 가져가지 마. 엄마 데리러 오라고 연락해야 돼요. 그날 걸어가면 죽는 병 걸렸어? 그날 버스 타면 안 돼? 그래도 되잖아. 핸드폰 가져가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20분 기다리면 되잖아. 하루에 뭐 얼마나 길다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추천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 좀 나눠줄게요. 많이 피곤하세요? 자, 보시면요. 트렁크, 브랜치 1, 브랜치 2, 그 다음에 리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을 해줄 거고요. 오늘은 그냥 EBS보다는 그냥 좀 더 어려운 거 가져와서 일부러 사관학교 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 푸는 건 의미 없다고. 요즘 문제 이거 문제 풀면 뭐 이거 다 일반인 거 다 알잖아. 트렁크는 뭐가 좋냐면 일단 제가 트렁크 교재 집필할 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 기본 교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문장을 정확하게 도표할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었거든. 그래서 브랜치 1, 2로 갈수록 저 해석 연습칸이 되게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이거를 그렇게 막 중요하게 안 다뤘거든. 근데 내가 트렁크는 겁나 중요하게 다뤘어. 그래서 내가 트렁크 교재에서 해석 연습 달아놓은 애들 있지. 요건 니네가 해석 하나라도 못하면 치명타야. 그래서 트렁크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하실 때 거기서 마스터키만 잡으세요. 마스터키 잡는 연습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에 있는 해석 다 일일이 한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제가 정규교재에서 다뤘던 지문들은 다 해석 연습 해설을 다 답지에다 다 달아줬거든. 그래서 영어 어순대로 그리고 제가 가르쳐줬던 전략화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격이었던 문제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보시면 뒤에 제가 그거 안 이거는 지금 내가 뒤에 요거를 가져왔는데 너네 파이널 교재 트렁크는요 요 뒤에 이게 없을 거야. 지문 분석 요거 없을 거야. 왜냐면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브랜치 1은 하셔야죠. 니네가 여기서 마스터키 잡는 연습을 했죠. 그럼 브랜치 1은 뭐예요? 마스터키를 잡을 줄 아는 능력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적인 부분을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즉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에 나왔던 문제들, 어휘 추론에 나왔던 문제들의 지문의 내용, 즉 소재가 난이도가 좀 있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뭘 강조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 기선제하고 한 걸 토대로 1, 2, 3, 4 문장을 각각 넘버링 해가지고 문장 간의 유기관계 연결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치 1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지문 분석. 알겠죠? 그걸 니네가 연습 쭉 해보시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니네 정규 교재 꺼내가지고 맞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것까지도 불안하면 내 강의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브랜치 2는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건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강의 뒷받침돼야 되지만 문제풀이 스킬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도적 모호함을 평가원이 걸어놓으면 너네가 그걸 걷어내고 어떻게 논리성을 간파할 것인가, 물리적 연결 포인트와 화학적 연결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가, 즉 문제풀이 연습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풀이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문 다음에 왜 B가 와야 되는지 왜 C가 와야 되는지 이것만 연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뒤에 지문 분석 없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프도 그냥 딱 문제만 갖고 와서 그냥 니네가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 EBS 해설 보고 정확하게 독해했고 정확하게 그거 잡았는지 이 두 가지로만 리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번에 내가 너네한테 드리는 마지막 교재 트리 교재입니다. 트리 이제 다 있으니까 이제 나무라고 해서 트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트리 교재가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맛배기로 좀 해보자라는 거이니까 앞에는 당연히 해석 연습 우측 하단에 있는 세 문장 한글로 해석해 보시고요. 정리하지만 통번역학과 갈 거 아니잖아. 영어 어순대로 그냥 빠바박 전략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요지 문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세 문장만 한글 연습해 보시고 한글 해석 연습. 그 다음 장에 빈칸 문제 있죠? 요거는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알겠죠? 문제 풀어보실 때 각 문장 간의 유기관계를 연결해가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시작!
아니 뒤에 빈 칸까지만. 문제 푸는 거 아니라? 쌤, 이거 해석 연습해하고 아니 빈칸에 해석 연습하지 마세요. 브랜치원은 해석 연습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뒤에 이거 그거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간략하게만 하고.
문제도 볼까 하는데 이제 시간 중간 못했다 손 혹시 얼마나 될까? 오케이 1분만 좀 더 줄게요. 그럼 다른 문제 풀고 해주세요. 다음. 자, 볼게요.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마스터키를 사실 뭐 이런 데서 잡아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지문의 향방을 깨우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제가 마스터키로 일단 잡을게요. 밑에서 잡아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여기를 마스터키를 잡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But the desire to read records, 쓰는 기록을 향한 욕구가 항상 경제 활동을 수반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데인을 이 이코노미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마스터키에 잡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since 왜냐하면 transactions are meaningless, 의미가 없거든요. 거래는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이라고 했네. 부정에 부정을 더했으니 그럼 긍정문으로 전환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래는 기록을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거래는 economic activity가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keep track of는 written records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이 흘러오고 있구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강파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마스터키를 같이 함께 잡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 연달아 병치되어 있을 때 너네가 핵심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부정 문제가 나왔을 때, 이중부정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긍정문을 전환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요거 띵으로 끝나는 거, 원으로 끝나는 거, 웨어로 끝나는 거, 바디로 끝나는 거 다 후치 수식이라고 하죠. 그게 사실 원리가 왜 그러냐면요, 앞에 있는 이 some, any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형용사적 역할로 뒤에 있는 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원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형용사가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근데 문제는 as랑 as가 이렇게 있네요. 그럼 제가 이거 전략화 했던 거 기억나죠? 세연아, 앞에 as 어떻게 해석하라고? 안 하잖아요. 해석 안 하잖아요. 전 뒤에 거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강의한 적이 없는데요. 똑같이라고 하라 했잖아. 심지어 지난번에 문법 정리하면서 해주지 않았어? as 여러 가지 쓰임하면서 부사로 쓸 때 똑같이라고 하라 했죠. 그리고 요거는 뭐만큼이냐면 이라고 하시라 했죠. 그러면 어순대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냥 retrospect 되돌아보면요, 이것은 아마도 놀라워 보일지 몰라. 이것이 뭐냐면 무언가 똑같이 세속적인 것, 뭐만큼이냐면 양을 세려는 욕구만큼인데, 얘가 원동력이었다고요. 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근본적이었다. 뭐만큼? 쓰여지는 언어만큼.
뭐가 똑같이 근본적이었다고? 여기 something 알겠지? 얘가 세속적인데 그만큼 뭐하다? 근본적이기까지 했던 거죠. 원동력이라서. 그래서 as 해석하실 때 앞에는 똑같이 뒤에는 뭐만큼이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전략화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중구정을 했으니까 패스. 자, 가정법이네. 우진아, 여기서 가정법 나타낸 거 누구야? 뭐라고? 아닌데요? 너네 오늘 왜 그래? 나한테 배운 거 맞아? 우진아, 누구야? 표신이요? 어? 표신이요? 효린이. 어? 모두야, 그죠? 효진이도 알지?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고? 뭐라고? 우쿠슈마가 나타낸다고. 알겠지? 너 그 문법 특강 들었어 안 들었어 옛날에? 다 들었어? 가정법 다시 확인해. 알겠지? 자,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그래서 얘가 가정법이고 정빈아 가정법 이걸 뭐 하는 거라고? 그걸 속대추론이라고 하라고 했다. 대체 가정법을 왜 썼을까? 그리고 하나만 더 전략화하면 앞에 if it were not for 얘가 이거 니가 내신할 때 똑하면 하지 않느냐? 이거 뭐야? 보자마자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전략화 하셔야죠. 만약 없다면 뭐가? commercial enterprise가 이렇게 보셔도 된다 했죠. 그래서 만약 없다면요 상업 기업이 근데 그 기업이 뭐냐면 만들었다. 관계를 동사죠. 잘 봐. 여기도 과거 시제고 여기도 과거 시제네. 그지? 사연아, 지금 과거 시제 쓰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죠? 당연히 안 되지. 채연아, 당연히 돼 안 돼?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과거 시제 쓰면 돼 안 돼? 쓸 수도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시간이랑 전혀 무관하다 그랬잖아. 과거 시제가 그냥 과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나 요즘 그냥 텐스고 패스트라고 하거든. 한글말로 대체되는 게 없어. 왜냐면 저거 시제랑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과거 시 지금 써도 되거든. 여기에 지금 과거 쓰인 게 지금 딱 봐도 만약 지금 없다면 지금 삼성 없고 지금 애플 없으면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과거 지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의 과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고? 수식. 아니요, 시간성에 한정지어서 봅시다. 역할 말고.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애도 과거고 얘도 앞에 뒤에 있는 애도 과거야. 뭐 시제 일치여서 그런가? 어? 과거라고. 이건 지금 상상하는 거야. 애플 없으면, 삼성 없으면, LG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 과거 시제는 뭐냐면 옛날부터 쭉 상업적인 활동을 해왔던 기업 얘기한 거야. 알겠어? 왜냐면 니네가 이거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떤 센스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미 앞에 지문 다 읽었다 치자. 이거 좀 밑에 있잖아. 니네가 진정으로 상위권에 되고 싶으면요 저 과거 시제에서 저거 추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적 기업들이 없다면이라 했는데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 옛날에 역사적인 과거에 실제로 이러한 기록들을 생산해냈던 기업들 얘기한 거야. 그게 지금 오늘날에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건
이거는 옛날에 과거부터 기록을 해왔다는 거잖아. 앞에서 내용 그대로 이용. 그래서 답이 뭐야? 1번이야. 옛날부터 해왔다는 걸 니네가 여기 간파해야 된다고. 이게 과거 시제가 여기에서 말한 과거 시제는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텐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요. 텐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긴장감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 입장에서 서술하는 즉 발화자 입장에서 내가 표현하려는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긴장감을 주냐. 그래서 이 긴장감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채연이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죠.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시제죠. 왜? 지금 채연이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다 현재 시제 쓰시면 돼요. 근데 긴장감이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있잖아. present tense랑 past tense. present는 네가 단어 외우면 알잖아. 출석한, 지금의, 현재의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존재한다는 뜻이야. 긴장감이 지금 나한테 존재해서 나한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순간을 사건적으로 묘사하는 게 present고요. past는 지나갔다는 뜻이야. 숑하고 지나갔다. 나한테서 긴장감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진이가 어제 저녁을 먹은 건 우리한테 긴장감이 없죠. 왜? 이제 네 머릿속에만 있잖아. 긴장감이 더 이상 발동하지 않아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진이가 내년에 20살이면 나 뭐하고 있지?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긴장감을 부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제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시간과 무관하게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너네 수능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니네 나중에 탭스, 토플, 토익 이런 거 있지. 그 문법 문제 심지어 토익은요 간단한 문제는 니네 20초 만에 타락타락 하면서 풀어야 돼. 탭스랑 토익 팍팍팍팍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려면 니네가 그때 그 순간 센스를 발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토익, 토플, 탭스 지금 뭐야 내가 다음 주부터 중딩 들어가서 있잖아. 니네 나가면 걔는 탭스 가르치려고 하면 탭스 문제 풀고 있거든. 근데 진짜 내가 전략한 대로 그대로 탭스에다가 계속 다 풀어보고 있는데 구라치고 진짜 다 풀려. 다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요거대로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제는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있길 바라고. If it were not for 하면 뭐뭐가 없다면 혹시 보니까 정리해 줄게요. 자, 요거는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완료네. 내가 기본적으로 PP 자체가 끝난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뭐가 없었다면이라는 뜻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법은 속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야 사실은? 있던 거고 사실은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도 다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요 사실 이거 if 잘 안 쓴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도치. 니네 문법 특강 때 썼던 교재 쭉 뒤져봐. 내가 도치를 통한 추격이라고 해서 가정법에서 이거 가르쳐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도치하고요. 이런 식으로 도치 추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추격 편에서 세 가지 가르쳐줬어요. 첫째, 준동사를 통한 추격. 두 번째,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꾸면서 하는 추격. 세 번째, 도치를 통한 추격. 그게 저거예요. 알겠지? 그럼 지금 절을 썼잖아. 절을 전치사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니네 내신할 때 진짜 많이 했을 텐데 이것도 귀찮다. 그래서 얘네 뭐 해? 전치사로 but for without 이렇게 전치사로 더 추격하죠. 그래서 니네 앞에 but for, without, had, were 이거 나오면 싹 다 뭐야?
바로 전략화해야 돼. 이거 가정이겠구나. 이렇게 전략화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읽자마자 이해됐어? 요거 자 그러면은 브랜치 봅시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 12월 중순인가 말이더라. 지금 그 작년에 예비고 3반이었던 애들 그 작년에 나한테 줌으로 설명해 줬던 거 기억나? 참 기억 안 나? 작년 12월에 기억나? 나 중간에 꼽살 껴서 원장님 하다 갑자기 나 들어와가지고 한 거. 그때 니네한테 첫 인사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지문 이거 인용했을 텐데 이거 내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EBS 직접 연결한 내가 일일이 출처 다 찾아서 다 해주고 왔잖아. 이거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보통 시험 문제 낼 때 교수님들이 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미국, 영국, 대학생, 학부생 교재에서 가져와. 왜냐면 니네 학부생이었을 때 영어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을 물어본 게 니네 수능 영어 시험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만 딱 그대로 발췌하는데 심지어 빈칸도 거의 그대로였어. 근데 이게 뭐였냐면 대학 학부의 교육공학 교재거든요. 실제로 미국 대학의 2, 3학년 애들이 보는 교재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분석해줬을 거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같이 못하니까 이거 하는데 하면 30분 걸리잖아. 니네 옛날 기억나지? 그래서 그냥 문제 풀면서 한꺼번에 합쳐서 할게요. 자, 브랜치 1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선제압을 한 걸 토대로 연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결하면서 단일의 메시지를 찾아낸과 동시에 빈칸 부분에서의 나무를 조심하는 거. 이거 두 개 연습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쭉 봅시다. Successful integration. Integration이 통합이잖아. 자, 성공적인 통합. 근데 그게 뭐의 통합이냐면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공학이래요. 자, 그럼 교육공학의 기본적인 키워드겠죠? 자, 교육공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그게 막 새겨지다, 그러니까 표현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By that technology, 저 공학이. 자, 분필 파란색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법적인 거를 여쭤보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I는 전치사고요. 효진아, 전치사 뒤에 뭐 넣어야 돼? 진짜 면접하면서 스스로 다 던져봤어? 전치사 왜 안 나와? 전치사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이거 명사지. 우리 효리나 그럼 이건 뭐야? 명사절? 아, 이거 절이니까 대. 근데 내가 아까 해석할 때 저 공학이라 하지 않았어? 수식 앞에 있는 거 수식이다. 그러면 한글로 해봐. 여기까지는. 처음부터 저기까지. 아니 여기만. 그렇게 여겨지는 기술은 수식. 서령이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제가 할게요. 서령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준동사? 그럼 준동사 전략화. 의미상의 조가 누군데? 아 이건 그럼 동명사다? 동명사가 의미상의 조다? 이렇게 본 거야? 수식으로 봤다고? 아 얘가 얘를 수식한다고? 아 그럼 너도 분사로 본 거네? 동명사죠? 동명사야 동명사. 왜? 전치사지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치? 이건 뭐야?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야.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에 의해서 표현되냐면 저 공학이 여겨지는 것에 의해서라고 해서 써야죠. 알겠죠? 다시 성공적인 통합은요 뭐의 통합이냐면 교육공학의 통합인데 그게 표현돼요. 뭐에 의하냐면 저 공학이 여겨지는 것으로서 누구에 의해? 그 사용자에 의해서. 뭐처럼 as an unobtrusive facilitator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은은하게 촉진시켜주는 것으로서 여겨졌을 때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핵심이죠. Learning Instructional Performance. 오케이.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통합되려면, 그러니까 성공적이려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이런 인과관계 구조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통합하려면 교육공학이 어떻게 해야 돼? 아예 뜬 말 듯 꼽사리 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 문장까지. 알겠죠? 그래서 교육공학의 통합을 위해서는 알고 이렇게 하면 일단 뭐가 필요하다?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할까? 갑자기 뭐라 그랬어? 어디?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저희 맞춰서 할게요. 이게 돼야 이게 된다. 이렇게 인과관계 잡으라고 알겠죠? 자, when a focus shifts from technology being used,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더 테크놀로지라고 했죠. 그게 뭐야? 요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저 공학, 그러니까 교육공학이 focus shift 중점이 바뀐대요. 뭐에서? The technology being used. 전치사네 뭐에서? 기술이 그 기술이 사용된다라는 것에서 뭘로 이끌어져야 된다? 교육적 목적으로 가야 된다. 그 기술이 떠받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then that technology is becoming a comfortable and trusted element and can be regarded as being successfully integrated. 이거 똑같이 그대로 왔지. 잘 봐. 그럼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초점이 옮겨져야 된대. 근데 뭐에서? 기술 자체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인과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unobtrusive facilitator랑 뭐랑 같은 말? educational purpose랑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촉진이라는 게 결국 뭐였던 거야? 기술이 아니라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즉 뭐? 교육적 목적. 아니 원격 교육 생각해봐. 니네 원격 교육 내 초딩 때도 있었어. 하긴 했어. 근데 왜 잘 안 했을까?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있어서 효용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했겠죠. 근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왜 한 거야? 불가피해졌으니까. 근데 그 불가피함에 따라서 2년 동안 해보니까 어때? 원격 교육의 장점도 있었잖아. 분명한 건. 지식 전달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원격 교육이 훨씬 낫죠. 왜? 장소와 공간이 장소나 시간이 구애받지 않으니까. 니네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새벽 2시에 하고 싶어졌어. 그럼 어떻게? 인강 들으면 되잖아. 근데 학원에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걸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사고력 훈련, 창의력 훈련 같은 거 하면 되겠지? 내 교육이 이쪽으로 바뀌겠죠. 그죠? 아마 후보에 있는 학원 한 절반 날아가지 않겠어? 전달이 필요 없어졌잖아. 그치? 솔직히 니네도 하트는 좀 덜했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인강 찍어서 올릴 때 다 어땠어? 오늘 좀 피곤한데 힘든데? 그러면 그냥 오늘 아무도 못 갈 것 같아 하고 인강 들으면 됐잖아. 그치? 그런 시대가 이제 더 가까워진 거죠. 어쨌든 자 뷰네 사랑아 뷰 무슨 찔끔이네 근구 찔끔의 사람들이 생각을 2번 한다.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에? use of a ballpoint pen.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걸 왜 가져왔냐면 볼포인트 펜, 즉 볼펜이 왜 나왔냐는 거야. 분명히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놨지. 그 공학이 통합되려면 성공적으로 통합되려면 뭐야?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며. 여기까지 왔지. 근데 갑자기 볼펜을 갖고 왔다고. 그리고 내가 인터넷 강의 쭉 뒤져보니까 저 볼펜을 씹고 넘어가는 강사들 천지 삐까리더만. 볼펜은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 볼펜은 뭐 하려고 본 거야? 왜 예시를 들었을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안 가도 될 거야. 부정이잖아. 그럼 볼펜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2번 생각 안 해요. 볼펜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 계속 나오잖아. 볼펜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너네 자, 우리가 시험을 풀어요.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에서의 내가 지칭하는 독해력은 뭘까요? 뷰부터 볼펜
볼 포인트 10가지를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하는 게 독해력이야. 그래서 니네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읽는 거야. 비문학 못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엄청 긴 지문을 그걸 다 정보를 처리하려고 그래. 니네가 천재냐고. 근데 그거 다 어렵잖아. 학부 2, 3학년생들 개념이야 그거 다.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연결을 하셔야 된다고요. 잘 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니네가 지금 잡은 포인트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했어? 통합이 성공했대요. 어떻게 해서 통합이 성공한 거야? 교육적 목적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근데 지금 뷰라고 찔끔을 부정을 뒤집어 버렸지. 통합 성공했다 안 했다? 통합 성공하지 않은 사례 얘기하는 거야. 그거 뒤집으면 얘랑 같아지는 거지. 사람들이 제고하지 않는다는 건 통합이 실패했다는 거야. 통합이 실패했다고요. 실패하면요, although the mechanisms involved vary, 관련된 메커니즘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볼펜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예시 들고 있죠.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서 일부는 이거 니네 돌려서 쓰는 펜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push button on top, 똑딱이 껐다 켰다 하는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잠깐만. 다 있어? 이거 제출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이름을 많으면 뭐하냐고. 안 쓴다고. 통합이 실패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personal computers 이것도 마찬가지야. 컴퓨터를 왜 얘기했겠냐고. 다 뭐야? 예시 1, 예시 2. 여기 별다른 역접이 없죠? 그러면 앞에 예시 1은 승기야. 통합 성공 실패. 실패. 그럼 컴퓨터도 성공 실패. 실패. 실패겠죠. Will have reached a similar level of familiarity for a great many users, but certainly not for all. 그죠? 니네가 지금 이 문제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여기까지 읽은 거 넘버링 넘버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읽은 거 넘버링 2라고 할게요. 얘네가 같다고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1번은 저렇게 했죠. 교육공학에서의 통합은 눈에 띄지 않는 촉진을 통해서 해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즉 공학 자체가 아니라 교육적 목적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야 교육공학이 성공한다고. 그래놓고 두 번째는 지금 뭐라 그랬어? 통합이 실패한 것을 예시로 들고 있죠. 볼펜, PC. 그러니까 이거 다 뭐 했다? 통합을 실패했다. 잘 봐. 통합에 성공한 거는 목적에 초점을 둔 거지. 그럼 실패한 이유는 너네가 추론했을 때 정민아 왜 실패한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 독해력이죠. 됐죠? 자,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often introduce both fascination and frustration. 좋은 것도 있는데 슬픈 것도 있다. 좋은 거 해결한 거야 지금까지? 이거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결국 뭔 얘기야? 기술에만 초점을 둬서 실패했다고. 우진아, 이거 지문에 있어 없어? 지금까지 읽은 거에서 없지. 근데 이거 읽고 서로 대립된 거 보고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추론한 거죠. 이게 독해력이라고. 이게 추론 능력이야. 이게. 알겠지? 눈에 보이는 거를 너네가 이해하는 능력에서 추론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고 봤더니 빈칸 하는 한 promoting learning 교육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instruction or performance then one ought not to conclude 뭐라고 판정 짓지 않냐면 테크놀로지가 성공적으로 integrated 됐다 안 됐다. 이거 나누죠. 안 됐다고 했지.
그러면 채연아 여기 긍이야 그야? 그죠? 왜? 아니라며. 성공이 안 됐다며. 그럼 뭐야? 왜 부정해야 되지? 그럼 근거 어딨어? 실패했다는 거잖아. 네, 여러분. 그래서 2번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초점이 테크놀로지 그 자체야. 뭐가 아니라 그것의 사용. 그것의 사용이 목적이죠. 이거에 뒀어야 되는데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실패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이 다 뭐였냐면 과연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애들이 쓰도록 할까 이런 거예요. 원격 교육도 기술은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코로나 시대가 터져야만 애들이 쓰기 시작했을까? 분명히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인터넷 강의가 메가스터디 설립이 내가 알기로 2000년인가 그런데 그죠? 왜 이제서야 학교는 그걸 쓰기 시작했을까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맛보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은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학습의 컨셉은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전략이지. 그런 걸 다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음 주부터 공부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제가 좀 익히게 한 거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다시 말씀드리면 트렁크는 문장 돕기 위주로 그리고 마스터키 찾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랜치 1은 지금 제가 넘버링한 거 딱 보이죠? 이렇게 하면서 문장 간에 서로가 어떤 유기관계를 갖고 있는지 같은지 틀린지를 보시는 거. 그리고 브랜치 2는 문제풀이 스킬을 여러분들 꼭 강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브랜치 3는 나중에 시험이 임박하시면 한번 또 풀어보시는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여러분들 교재도 줘야 되고 마지막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 제외하고 무조건 오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와. 꼭 와.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